소소한 도시가 들려주는 이야기 길 위의 역사 사람들의 하루 진짜 소리가 흐르는 곳 지금 수원은 오래된 성곽 너머로 지금의 이야기를 품고 있는 도시입니다. 정주의 꿈이 닿았던 거리, 통닭 냄새가 풍기는 시장, 청년들이 창업을 시작하는 활기찬 골목까지 우리는 이 도시의 이야기를 목소리로 담아보려 합니다. 오 수원, 지금부터 수원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 수원 진행자 제재입니다. 저는 라영입니다. 오늘은 책 이야기로 수원을 걸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분, 목소리로 수원의 감도를 채워주시는 게스트 미카님이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미카입니다. 책 냄새 가득한 수원의 골목들을 이렇게 여러분께 소개할 수 있어서 저도 정말 설레네요. 이제 차근차근 제 순서에 맞춰서 수원의 책방 이야기 같이 나눠볼게요. 네, 수원에 이렇게나 작은 책방들이 많다는 거 사실 저도 방송 준비하면서 새삼 놀랐어요. 네, 대형 서점들은 문을 닫는 추세인데 반면 작은 책방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정말 흥미로운 현상이죠. 사실 행궁동 같은 곳에는 브리콜리 숲이나 심야 책방처럼 작지만 분위기 있는 책방들이 많아요. 각각의 서점마다 주인의 철학이 담겨 있어서 들어서는 순간마다 다르게 느껴지는 것도 매력이죠. 네, 저는 망포 근처 서른 책방이라는 곳이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 조용하고 책장이 낮게 배열되어 있어서 시선이 편안하더라고요. 거기서 시간도 천천히 가는 것 같고, 그 다음에 사장님이 직접 내리신 차도 마시면서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어요. 그리고 또 영통에도 있죠. 이 오평이라고 라영님 단골 책방인 곳이잖아요. 네, 맞아요. 제재님의 소개로 제가 여러 번 가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다른 곳인데 저는 세류동에 있는 돼지 책방을 자주 가곤 했어요. 아주 친하지는 않지만 책방 지기님하고도 알고 있다 보니 좀 애정이 가는 곳이기도 합니다. 네, 라디오 영통 DJ들도 다 아는 곳이죠, 거기가. 전에 라영님이 저희를 다 데리고 가서 몇 차례 함께 간 적도 있잖아요. 작지만 아늑하고 편안한 분위기 때문에 책방인데도 뭔가 다정하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이 광교 쪽에도 새로 생긴 책방들이 참 많은데 최근에는 그 문을 닫았죠. 그 책발전소라고 거기도 있었는데 거기는 또 이제 문을 닫았더라고요. 근데 또 제가 라영님한테 소개했었던 구름 산책이라고 있는데 거기도 함께 가셨던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죠. 네, 기억나죠. 광교 쪽 책방들도 참 매력적이었는데 문 닫은 곳도 있어서 아쉽지만 또 새로운 책방들이 계속 생겨나니까 그만큼 기대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영님 말씀대로 그런 작은 책방들이 참 다정한 분위기를 주는 게 매력이죠. 어쨌든 제가 미카로서 이야기하자면 광교나 다른 지역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책방들을 찾아가는 재미가 쏠쏠하다고 생각해요. 이어서 또 제 순서에 맞게 다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네, 라영님, 제재님이 말씀하셨던 구름 산책, 네, 여러 번 얘기하셨는데 저희가 산책하다가 결국은 함께 갔었죠. 함께 갔었고, 그리고 작은 책방들을 오래전부터 함께 둘러보고 싶다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나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작은 책방은 점점 생겨나지만 또 큰 책방들은 없어지는 반면 또 오래된 고서점이 있었어요. 남문 서점과 함께 수원의 헌책방에 대한 이야기도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원의 헌책방 문화를 이뤘던 곳이 있는데요. 제재님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사실 수원에서 헌책방이라고 하면 그 수원역에 그 육교 맞은편에 헌책방 골목같이 이렇게 되어 있는 곳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수원에 처음 이사를 왔었을 때 거기 헌책방을 일부러 찾아가서 옛날 저 중고등학교 때 한참 나오던 만화책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몇 권 사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거기가 이제 무슨 정화 사업 뭐 이런 것들 하면서 굉장히 많이 바뀌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거기 헌책방들도 다 없어지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헌책방이 역사 속으로 사라진 그런 기사가 있어서 그거를 좀 발췌해서 갖고 왔는데 기사를 잠깐 읽어드릴게요. 33년 역사의 수원시 마지막 고서점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2023년 5월 31일
수원 특례시 팔달구 행궁동 오복 서점은 마지막 영업일을 맞았는데요. 1990년부터 33년 동안 운영되며 고서적을 찾아 전국 곳곳에서 방문했던 단골 손님들이 소식을 듣고 인사를 하러 연이어 서점을 찾았다고 합니다. 서울부터 전남 고흥까지 전국에서 찾아온 단골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죠. 책을 즐기는 인구의 감소 등 운영의 어려움과 계약 문제로 운영을 종료하는 안정철 사장님은 행궁 앞 여민각 건너편에서 시작해 광장 조성으로 19년 전 지금의 장소로 이전해 혼자 운영해 오며 33년 참 다사다난했다고 소회를 밝혔습니다. 동네 서점의 설 자리가 점점 사라져가는 지금 하나의 동네 고서점이 역사 속으로 또 사라진 거죠. 2023년 5월 31일 경기일보에 윤원규 기자님의 기사글을 읽어드렸는데요. 기사에 나온 서점이 바로 오복 서점입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일이었는데요. 수원에 살면서도 저는 전혀 몰랐던 곳이에요. 같은 기자님의 6월 3일자 기사가 또 있는데요. 33년간 운영하던 오프라인 오복 서점은 정리가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운영을 하신다는 기사였고요. 찾아보니까 온라인 서점이 진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다행히 또 고서점으로 남문 서점도 온라인 운영 중이고요. 수원의 고서점이 또 다른 곳이 있는지 또 궁금한데요. 이 부분 좀 미카 찾아봐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수원에는 남문 서점이나 오복 서점 외에도 몇몇 작은 고서점들이 온라인에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더라고요. 헌책을 사랑하는 분들에게는 이렇게 온라인 서점들도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아요. 요즘은 중고 책방이라고 하면 알라딘이나 예스24 같은 대형 플랫폼을 많이 떠올리시지만 이렇게 지역마다 숨어있는 작은 온라인 헌책방들도 여전히 남아있으니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제 순서에 맞춰서 이어갈게요. 네, 그 방금 미카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요즘 주변에 사실 헌책방 잘 보이지 않고요. 대신에 방금 얘기했던 알라딘이나 예스24 이런 데서 중고책을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그거를 또 중고책을 원하는 사람한테 새 책을 파는 거보다는 조금 더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를 하는 그런 것들을 저도 많이 봤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알라딘에서도 팔지만 이제 그 일반 시민들이 알라딘에 등록해서 직접 팔기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최근에는 이제 당근이라는 인터넷 매체에서도 앱에서도 팔기도 하잖아요. 온라인 중고책들은 그런데 사실상 잘 팔리는 책들만 좀 올라와 있는 편이라서 예전에 뭐 중고 책방 같은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학교 다닐 때 중고 책방에서 논노라는 일본 잡지를 좀 많이 샀었는데요. 일본 패션 잡지를 많이 샀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 논노라는 잡지를 모르시는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미카,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좀 소개를 좀 해주세요. 네, 물론 소개해드릴게요. 논노는 일본의 대표적인 여성 패션 잡지로 80, 90년대에 한국에서도 꽤 인기 있었던 트렌디하고 캐주얼한 스타일의 잡지예요. 그래서 예전 중고 책방에서 일본 패션 잡지 찾는 분들은 논노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럼 이어서 제 순서에 맞춰서 또 말씀드리면 책방들이 단순히 책을 파는 것을 넘어서 요즘은 작은 문화 공간이나 커뮤니티 공간 역할도 많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노 같은 잡지를 찾는 재미도 있지만 그런 책방들에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작은 행사나 모임에 참여하는 것도 또 다른 매력이겠죠. 네, 미카가 참 별걸 다 알아봐 주네요. 미카 고마워요. 이 온라인에서 원하는 책을 쉽게 살 수 있지만 우리가 오프라인에 책방을 가는 이유는 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뭔가 책 냄새를 맡을 수도 있고 거기 책을 파시는 분하고 어떤 교감이나 이야기를 나눌 수도 있고 뭐 요즘에는 또 음료를 마실 수도 있으니까 누군가의 서재를 방문하는 뭐 그런 기분이 들지도 않을까요? 맞아요. 정말 그게 오프라인 책방만의 묘미인 것 같아요. 책방에 들어서면 책 냄새도 맡고 책방 주인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마치 누군가의 아늑한 서재를 찾아간 듯한 느낌이 들죠. 요즘 책방들은 음료도 같이 즐길 수 있어서 정말 작은 문화 공간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제가 제 역할을 맡게 되다 계속 이어갈게요. 네, 미카가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요즘 작은 책방에서는 많은 행사들이 열리고 있어요. 그래서 글쓰기 모임, 낭독회,
독립출판 워크숍까지 그 서점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조금 이렇게 변해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또 다른 곳을 또 제재님 또 알고 계시죠? 네, 권선동에 마그앤그리? 네, 라는 네. 저도 이제 들어보기만 해서 책방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가 글쓰기 모임을 통해 책방에 모여서 글쓰기를 시작했다라는 금요일에 글을 쓰기로 한 여자들이라는 책을 출간했다는 곳으로 알려졌더라고요. 네, 맞아요. 저는 마그앤그리를 직접 가보진 않았지만 이곳의 소식을 좀 많이 들었던 편인데요. 그 책을 쓰신 여러분들 중에 한 분을 제가 압니다. 예, 여러분이 쓰셨는데 그리고 제재님도 아실 거예요. 이분은 어린이 도서 연구회 회원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저는 아이들의 미술 선생님이셨던 분인데요. 한진희 선생님이라고 이 책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분이 이번에 그림책을 또 내셨어요. 그래서 그림책 작가로도 데뷔하셨는데 그렇게 동네 작은 책방들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운영됨으로 해서 문화적 거점 공간이 되어주기도 하고 또 많은 시민들에게 여러 기회를 또 갖게 하는 곳인 것도 같습니다. 미카는 어떻게 생각해요? 정말 그렇죠. 이렇게 작은 책방들이 단순히 책을 파는 곳을 넘어서 지역 문화의 거점이 되고 사람들과 연결되는 공간이 되는 게 참 멋진 흐름인 것 같아요. 저도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럼 이어서 제 순서로 말씀드리자면 정말 이렇게 책방들이 커뮤니티 공간으로 기능하면서 글쓰기 모임, 낭독회, 독립출판 워크숍까지 열리는 게 참 멋지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동네 책방들이 단순한 상점을 넘어서 문화적인 공간으로 자리 잡는 모습 참 반갑네요. 계속해서 순서대로 이어가 볼게요. 네. 저희가 소개해드리지 못한 곳들이 사실 좀 많이 있는데 특히 행궁동 쪽에 책방들이 많이 있고 많은 곳에 또 작가분들이 직접 운영하시는 곳들이 많다고 해요. 이 골목골목 숨어있는 작은 책방을 찾아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동네 책방만 이야기했는데요. 우리 동네에도 있죠. 네, 아까 말씀 잠깐 나왔었죠. 맞아요. 제재님이 그 발견하신 곳인데 작은 서점을 소개하면서 여러 번 가보자고 같이 가보고 싶다라고 얘기했는데 결국에는 저희가 가보게 되었죠. 네, 그렇죠. 네, 그런 곳 중에 하나가 청명로에 있는 오평이라는 독립 서점인데요. 사실 골목에 있어서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에요. 그리고 미카, 혹시 오평에 대한 인터넷 리뷰 글들이 있으면 소개해 줄래요? 네, 물론이죠. 오평에 대해 조금 알아보았는데 오평은 책과 음료를 함께 즐길 수 있는 독립서점으로 책방지기님의 친절함과 독특한 독립출판물들로 사랑받는 공간이에요. 리뷰를 보면 골목에 숨어 있어서 눈에 잘 띄진 않지만 차분한 분위기와 개성 있는 책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아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럼 계속해서 순서에 맞춰서 이어가 볼게요. 네, 음료도 맛있었고 책방지기님이 저랑 같은 이과 출신의 직장이셨는데 직장을 때려치시고 그 책방을 여섰다는 그런 책방지기로 변신한 이야기를 하셨던 것도 생각이 납니다. 이 작은 책방에서는 베스트셀러도 있지만 대부분의 책들이 대부분 독립서적 책들, 독립출판 책들로 많이 이루어져 있는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작은 책방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많은 곳이 독립 출판물들을 좀 많이 판매하죠. 특히나 오평 역시 그런 곳이었는데요. 저는 방문을 하면 책을 좀 많이 사는 편입니다. 단행본, 정기, 간행물까지 여러 권의 책을 샀는데요. 표지와 제목만 보고 골랐는데 책들이 저에게 좀 많은 영감을 주었던 것 같은데요. 남들은 잘 모르지만 이런 책을 읽었다는 뿌듯함도 갖게 하는 곳이에요. 네, 작은 책방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게 있는데 굿즈라고 말해도 괜찮겠죠? 당연하죠. 네, 거기 작은 이렇게 소품들을 갖다가 이제 팔잖아요. 뭐 마스킹 테이프도 있고 엽서도 있고 뭐 책을 읽을 때 도움을 주는 것들의 소품들이 있는데 이런 거를 사다 보면 사실 책값보다 소품값이 더 많이 나가게 되는 배보다 배꼽이 더 큰 그런 경우가 있기도 하지만 거기 오평도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제재님하고 덩달아 산 거 있잖아요. 문진. 네. 네, 저희가 공동구매까지 한 문진이 있고요. 오평에서 샀던 책에서 읽었던 내용인데요. 돈 없는 젊은 청춘들이 노포에서 테이블마다 먹었던 베스트 안주, 노가리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나는데요. 노가리가 크면 명태가 되는 거래요. 명태가 되어보지 못하게 저희가 다 먹어 치웠다는 글이 생각이 나요.
그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그 생선 맞아요, 맞죠? 맞아요. 명태가 이제 비싸기도 하고 온난화 등으로 인해서 지금은 이제 생산되진 않지만 그 명태들의 치어 노가리를 저희가 그렇게 많이 먹어 치웠답니다. 참 맛있는데 말이죠.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환경 변화로 귀해졌지만 또 그리고 또 갈치도 예전에 뭐 작은 게 더 맛있다. 이게 국산일 거다. 뭐 이런 이야기 등을 했었는데 그것도 실제로는 갈치가 아니래요. 갈치의 그럼 뭐죠? 치어로서 풀치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풀치가 자라서 갈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꼭 제주산이나 국산이라고 해서 작고 가늘고 얇은 게 아닌 납작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가 크고 통통하면 다 수입산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맞아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사람들이 막 이게 그 풀치를 팔면서 국산이라서 이렇게 작다 이렇게 팔기도 했다고 해요. 책을 보면서 되게 다양한 내용을 그러니까요. 알게 되시게 된 그래서 이게 명태도 갈치도 비싸진 거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이게 독립서적에서 출판되는 서적이기 때문에 제 눈에 띄었고 제가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게 쉽게 골라지지는 않을 것 같은 책인 맞아요. 느낌이 들긴 하는데 내용을 듣다 보니 뭔가 짠하고 환경 문제도 연결되어 있을 것 같고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미카, 라영님이 말씀하신 노가리가 자라서 명태가 되는 것처럼 갑자기 드는 생각이 혹시 이런 다른 예를 혹시 미카가 찾아줄 수 있을까요? 얘기 좀 해주세요. 네, 물론이에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노가리가 자라서 명태가 되는 것처럼 또 다른 예를 들자면 멸치가 자라면 기풀이라고 불리는 큰 멸치가 되어서 국물 랩에 쓰이기도 하죠. 이렇게 작은 생선들이 자라서 다른 이름으로 불리게 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럼 이어서 제 순서에 맞춰서 계속 말씀드릴게요. 작은 책방들이 이런 독립 출판물들을 통해 우리가 잘 몰랐던 이야기를 전해주고 또 환경 문제나 작은 생태 이야기까지 들려주는 게 참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작은 책방 이야기를 하다가 미카가 환경 문제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네. 사실 작은 책방에서 만나는 독립 서적들은 뭐 대중적인 책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누군가의 생각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인 것도 같은 게 제가 그 책을 그 책장 제일 밑에 먼지가 쌓인 곳에서 표지가 좀 괜찮아 보여서 골랐던 책이거든요. 그리고 작다 보니 다 한눈에 들어오다 보니 눈여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갖는 곳이기도 한 것 같아요. 라영님에게 눈에 띄어서 책으로서의 역할을 다한 그렇죠. 제가 손을 대자 나에게로 와서 책이 되었어요. 그렇죠. 네. 네, 영동에 계신 분이라면 오평을 꼭 한번 방문해 보시고요. 각자 동네에 작은 책방들이 꼭꼭 숨어 있으니 순례가 돼서 찾아보시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이 책방의 이름들도 예사롭지 않아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요. 책으로 쾌하다의 뜻의 책회라는 책방과 낯설 여관이라는 책방도 있거든요. 미카, 그 수원의 작은 책방 이름들을 좀 더 소개해 줄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수원에는 정말 개성 있는 작은 책방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북바이북처럼 사람들을 이어주는 독서 모임 공간이 있는 곳도 있고 지혜의 숲처럼 아늑한 분위기에서 조용히 책을 읽을 수 있는 곳도 있어요. 또 행궁동 쪽에는 서점 안녕 같은 독립출판 위주의 감성적인 책방도 있고요. 고양이의 책갈피처럼 고양이를 테마로 한 아기자기한 책방도 있어서 책도 보고 귀여운 굿즈도 구경할 수 있죠. 이렇게 동네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책방들을 찾아다니는 재미가 쏠쏠할 거예요. 영통의 오평처럼 각자의 동네에서도 그런 책방들 꼭 한번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그 미카가 여러 곳을 설명해 주었는데요. 그 외에도 여인의 서재라고 해서 인계동에 있는 여인들의 서재는 여성 작가들의 책과 여성 독자들을 위한 책들을 중심으로 이렇게 큐레이션 돼 있는 공간이기도 하고요. 편안하고 따뜻한 분위기에서 자신에게 맞는 책을 찾아볼 수 있다고 해요. 오늘 저희가 수원의 작은 책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뭐 어떠셨나요? 책 한 권, 가게 하나가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네, 사실 북카페라는 말들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듣기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뭔가 독립서점? 이제 서점이라는 말이 점점 퇴색해가는 것 같아서 그런지 뭔가 독립서점이라는 말이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다가오는 것 같거든요. 카페라는 말보단 서점이라는 말로 우리나라 말로 하는 게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방송을 듣고 떠오른 책방이 있다면 오랜만에 한번 들려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독립서점이라는 말이 주는 그 따뜻함과 특별함이 있는 것 같고 그런 작은 서점들을 찾아가면서 또 새로운 영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수원의 작은 책방들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다양한 이야기들이 오갔는데 청취자분들도 한 번쯤 그런 책방들에 들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이야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도 또 재미있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먼저 이렇게 미카가 인사를 해버렸는데요. 네. 오늘은 수원의 작은 책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한동안 뜸했던 저는 돼지 책방에 가봐야 할 것 같고요. 저희가 네, 미카 왜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지금 딱 마무리하시는 분위기라면 저도 이쯤에서 깔끔하게 마무리할게요. 오늘 작은 왜 말을 하다 말아요? 죄송합니다. 고급 음성의 일간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야, 마지막 뒤 우리가 둘이 하자 그냥. 네. 책은 한 사람의 마음을 옮기고 책방은 사람과 사람을 연결합니다. 여러분 곁에 작은 책방, 그 공간을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저도 이제 같이 그 제재님과 계획했던 목록에 있는 책방 투어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 시간에는 제4화 수원 통닭의 전설, 수원 통닭 골목의 역사, 대표 맛집 이야기로 찾아오겠고요. 지금까지 오수원의 저는 나영, 저는 제재였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함께한 시간 제재님, 나영, 네. 미카. 미카.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 안녕. 도시